촉촉한 봄비에 연초록이 절정에 달한 풀잎, 앙증맞고 환한 꽃봉오리, 참으로 싱그럽고 생동감 넘친다. 만일 우리 삶에서 이처럼 싱그럽고 생동감이 있는 시기가 느닷없이 찾아온 교양성 대장염으로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면, 교양성 대장염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과 창작의 열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처음으로 만난 예술가는 석가탄신을 며칠 앞둔 한 사찰에서 만난 국악인이다. 한복조골의 고름을 휘감아 매는 맵시가 절도 있다. 대금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소리 공명에 예술가의 한이 느껴진다. 참으로 경이롭다. 이 국악인은 늦은 나이에 발병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20여일간 입원하는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된다. 네, 저는 중요무형문화재 98호 경기도 당군 이수자입니다. 국악을 15살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대금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공연이나 녹음이나 이런 행사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병원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작년 2월 달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술인을 만난 것은 맑은 피아노 소리가 가득한 한 대학의 피아노 실습실이다. 단아하게 앉아 실습을 지도하던 피아니스트는 어느 한순간 애정어린 관심의 손짓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네, 저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피아노 전공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끝 무렵에 약간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미국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증상도 혈변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확진이 돼서 여러 가지 한 열흘 정도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홀로 타국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원인 모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연주자의 길에 대한 불안감은 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미국에서의 첫 치료 과정에서 이 피아니스트는 결국 우리나라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아마도 처음으로 항 TNF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가 되었다. 결코 희망하지 않았던 일이다. 세 번째 만난 예술인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리따운 새 신부 작가의 작업실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김원자입니다. 주변에 쓰는 동화책 앞에 사파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쪽에 그림이 들어가는 약간 다양한 펜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그리는 일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우선 다양한 증상들 다 아시겠지만 혈변, 복통, 복부 팽창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설사 때문에 아마 일상생활이 힘든 그런 병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그 병을 좀 알아가지고요. 지금은 한 12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가는 꿈 많은 고등학교 시절
전대장절제라는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격심한 대장염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혈변을 많이 볼 때는 20번 이상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 전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직장 쪽이 붓게 되니까, 직장이 붓게 되니까 다 맞게 되니까 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도 속에서는 잔변감이 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배를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하루에 막 김희정 교수님도 화장실 몇 번 가냐고 뭐 30번 간다고 이제 혈변을 보니까 좀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충격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일상생활하기 사실은 힘들죠. 레슨하는 중에 아파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항상 얘기해요. 코끼리가 배를 짓밟은 것 같다고요. 진짜 막 짓밟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제 배를 깔고 그런 느낌이 들고, 진짜 아플 때는 화장실에서 대장을 이렇게 쥐어 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혈변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창기였었는데요.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방구가 나오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막 반스까지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안식구가 팬티를 준비해 준 게 있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땐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랑이 저 아픈 걸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병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낫게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힘들지만 신랑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때 입원하고 나서 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의지도 되게 없어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뭐 하나, 병은 완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장 슬펐던 건 역시 가족들이 제일 슬프고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나이 때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되게 좀 가슴 아파하고요. 부모님 잘못이 아닌데 왠지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이 자식한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거는 가장 큰 게 어쨌든 강박관념이 제일 크고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 위치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제일 크고, 어느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비상시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화장실 중에 가장 좋은 곳은 병원, 이어 큰 호텔과 햄버거 가게라고 한다. 얼마나 절박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일까? 안쓰럽다. 병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아닌데도 저 혼자 왜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 환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병든 육체로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 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제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처녀 총각이 연주나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거고, 결혼해서 한 번 정도 실패한 사람하고는 연주하는 게 천지차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렇고, 아플 때는 그 한 같은 게 좀 더 있어가지고, 음악이 우리가 말할 때는 이 국악에서 말할 때는 계면이라고 그래요. 계면, 슬픈 대목. 계면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재를 했을 때는 항상 아팠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스테로이드제를 좀 많이 복용한 상태에서, 교수님은 아실 텐데 그런 상태에서 연주를 했었거든요. 약기운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의 그런 감정, 인간의 감정의 여러 가지 감정 깊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이 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연주, 독주회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독주가 아니라 뭐 듀오라든지 같이 챔버 실내악을 연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주회의 좀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렇지만 저희 또 커리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일에 지장 최대한 받지 않는 한도에서 일을 하려고. 역량이라보다는 제 직업을 아예 바꾼 거죠. 제가 원래는 미술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이렇게 애들 가리키는 걸 했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병이 좀 자주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재발이 되다 보니까 뭐 회사나 이런 데다가는 그때마다 병가를 내야 되는데 병가를 봐줄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생각해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찾다 보니까 그림 쪽으로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만약에 제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솔직히 그림을 그릴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일반인처럼 회사다. 아파했으면 밖에 외출 활동 자체가 이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만 사람이 있게 돼요. 그리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 되게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요. 밖에서 날 보는 그 눈빛, 사람들 눈빛이 되게 약간 무서움이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생활하는 옛날 방에서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절 쳐다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쳐다보는 사람이 내 자신이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안을 보고 저는 이제 밖에서 나가고 싶은 약간 그런 욕망도 있는 게 조금 표현된 그림이에요. 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면 항상 화장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어디 화장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안에,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데 주변 사람들만 막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막 사랑도 나누고 뭐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딱 생각하는 중간에 왠지 저만 혼자 약간 고립된 느낌? 나만 왜 이렇게 이런 생각만 좀 하고 있는 걸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뭐 쇼핑도 해도 되고 뭐 연애도 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신경 써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 안에 좀 갇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요 근래 좀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식사라는 그림인데요. 이 병에 걸린 이상은 음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경을 이제 뭐 안 쓰고 막 먹으라고 해도 사람이 조금 아프면 왜 내가 먹은 게 잘못됐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슴 뿔을 잘라가지고 이 사슴이 먹고 있어요. 그 저는 좀 먹는 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맛있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좀 어거지 막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나를 먹고 내가 살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제 교수님이나 그 간호사 분들은 뭐 친절하게 잘해 주시니까 용기도 주시고 이거 금방 괜찮을 겁니다. 이런 그 말 한마디 참 며칠만 좀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도 생기고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약 관련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환자들을 정말 위하시는 마음이 항상 느껴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마웠던 거는 제가 아플 때 갔는데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괜찮다 이 한마디가 진짜 내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왜 용기랑 희망이, 내가 몸이 막 아프고 설사 써도 되게 희망을 갖는다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효정 교수님이 어저번에 EBS 그 명의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게 제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평생을 같이 가야 한다 그러면은 나쁜 친구로서 그냥 잘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단 좀 잘 다스려가면서 관의 길을 되신 대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내가 아프니까 난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잘했어. 진짜 잘한 거야. 내가 아팠는데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건 진짜 내가 멋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병을 앓고 나니까 이거는 약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요. 이걸 끊고 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우선 대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우리 병이라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굉장히 반복을 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 병을 이기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언제 아팠냐 하는 듯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뭐 어떤 연예인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말씀드렸고, 평생 아픈 게 아니라 또 좋아지는 시기도 있고 또 좋은 시기가 운 좋게 오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난 다를 게 없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용기 잃지 않으시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질병을 극복한 이 예술가의 피아노 소리는 점점 세상으로 퍼져 질병 극복은 물론 점차 우리의 질병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좌절감과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예술가들처럼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질병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배려,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가장 질병 극복의 큰 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궤양성 대장염을 겪은 예술가들이 시선에 비친 질병 속의 삶의 태도는 궤양성 대장염을 평생 같이 하는 친구로 여기며 자신을 격려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였다. 결국 궤양성 대장염은 예술가들의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요시키고 위로해주는 계기였다.